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대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네트워크 장치들을 연결할 때 많이 사용하는 광 케이블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광 케이블은 우리가 사용자 장치들을 인터넷에 연결할 때, 네트워크 연결할 때는 주로 이제 UTP를 쓰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약간 이렇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네트워크 장치들을 연결할 때는 광 케이블을 많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특히 어, 장거리에 떨어져 있는 장거리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장치들을 연결할 때 또 고속으로 이렇게 연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광 케이블을 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라우트에 지금 광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광 케이블도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 광 케이블의 구조, 내부 구조를 간단하게 좀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광 케이블이라는 게 광 신호를 이렇게 이제 케이블로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빛을 어떻게 이 광 케이블에서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광 신호를 전달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광 케이블의 종류 또 광 케이블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모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광 케이블이 뭔지, 광 케이블에서 광 신호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 광 케이블 이렇게 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광 케이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광 섬유 케이블인데요. 옵티컬 파이버 케이블인데 옵티컬 파이버. 그러니까 광이 전달되는 어떤 섬유를 사용하는 그런 케이블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구조는 실제 광이 전달되는 코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어로 광이 모아지게 코어 외부로 이렇게 빛이 발산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클레딩 부분이 있습니다. 클레딩. 그래서 광 케이블은 코어와 클레딩의 작용에 의해서 광 신호가 케이블에서 전달이 될 수 있게 빛 신호가 외부로 발산되지 않고 케이블 내에서 전달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외부에 이 코어와 클레딩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복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잘 끊어지지 않게 케이블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물질들 또 이렇게 그 내부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물질들 이런 것들을 2중, 3중, 4중으로 이렇게 이제 코팅을 입혀가지고 광 케이블을 제작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코어와 클레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어는 이 코어 부분에 무슨 코어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코어는 LED나 레이저에 의해서 발사되는 광 신호를 케이블의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코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어는 유리라든지 또는 플라스틱 중에 아주 밀도가 높은 플라스틱 같은 이런 아주 밀도가 아주 높은 그런 물질로 이렇게 제작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빛이 코어를 통해서 이렇게 통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코어 외부에 클레딩을 입히게 되는데요. 클레딩으로 코어를 갖다 감싸게 되는데 이 클레딩의 역할은 코어로부터 빛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코어 내로 외부로 나가려고 이렇게 어, 저기 코어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빛을 광 신호를 코어로 다시 반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 클레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어는
저거의 클래딩은 코어에 비해서 밀도가 낮은 그런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요. 코어와의 코어와 클래딩의 이 굴절률의 차이로 어, 클래딩 쪽으로 입력되는 광 신호가 다시 코어 쪽으로 반사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딩이 여기가 이렇게 클래딩이 있으면은 여기가 이쪽이 코어고요. 여기가 코어고 여기가 클래딩이면은 빛이 클래딩 쪽으로 이렇게 입사가 되면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빛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못 나가고 코어 쪽으로 다시 이렇게 반사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반사도 어, 그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반사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클래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빛 신호가 여기서 입사가 되는 이 빛 신호가 외부로 이렇게 발산이 되지 않고 어, 코어 내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클래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클래딩 바깥에는 이제 2중, 3중, 4중의 코팅 그런 재질들이 이렇게 감싸서 내부를 보호하고 또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들로 어, 제작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어, 광 케이블로 신호를 전달할 때 꾸리선으로 신호를 전달할 때 꾸리선으로 신호를 전달한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 꾸리선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전류로 신호를 만들어서 전달하는데요. 그 신호를 전류의 전압 차이 이런 걸로 이제 신호를 만드는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기 신호 같은 거를 신호가 예를 들어 0일 때는 전압이 낮은 그런 형태로 표현하고 어, 1일 때는 전압이 높은 그런 이제 전류로 이렇게 그 신호를 만들어서 보낸다 이럴 때 이 전압의 차이를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또는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순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보면은 이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이렇게 바꾸고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바꾸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때문에 또는 그리고 또 이렇게 높은 전압과 낮은 전압을 어, 구분하기 위해서 높은 전압의 일정 시간 동안 또 유지를 얼마나 이렇게 오랫동안 높은 전압, 낮은 전압을 유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 구리선을 통해서 전기 신호를 만들 때 전기 신호의 변화를 갖다 만들어낼 때 초당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 그걸 초당 변화를 만드는 신호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를 보통 밴드위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밴드위스, 대역폭, 대역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신호를 변화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이 대역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역폭이 낮은 거죠. 후리선으로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전송할 때 대역폭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광케이블 같은 경우는 광 신호를 가지고 광 신호로 레이저로 광 신호를 이렇게 발사하고 그 다음에 끊고 발사하고 끊고 이렇게 하는데 빛 신호를 발사하고 발사하지 않고 이런 온 오프 상태로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이 구리선을 통해서 전기 신호의 전압의 높낮이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작게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빛 신호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도 이렇게 온 오프 상태를 판단하는 것도 구리 신호의 전압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광 케이블을 사용한다, 광 신호를 사용한다 이러면은 구리선을 통해서 그 전기 신호로 신호를 만드는 것보다 초당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호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대역폭이 훨씬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훨씬 크다. 대역폭이 훨씬 크다. 대역폭이 크다는 것은 신호 변화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신호 변화가
일제로를 갖다 이렇게 일제로 비트를 갖다 표현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역폭이 크다는 것은 초당 전송할 수 있는 신호의 수가 비트의 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구리선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되는 잡음 그런 전류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광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잡음의 영향을 갖다가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로 전송을 하더라도 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수신하기가 아주 이렇게 이제 용이한 거죠. 그래서 장거리에 아주 고속의 전송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케이블이 통신 장치를 장거리 고속 전송을 할 때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케이블의 코어에서 그 빛 신호를 어떻게 외부로 발산이 안 되고 케이블 내에서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이제 그 굴절률의 차이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빛이 레이저를 통해서 이 코어로 빛이 이렇게 입사가 되면은 이 빛이 요 클레딩에서 외부로 이렇게 발산이 안 되고요. 이렇게 발산이 안 되고 이 코어로 다시 반사가 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반사가 되게. 그리고 또 다른 쪽 그 클레딩에서도 반사가 돼서 이렇게 전달이 되게 이렇게. 그래서 지그재그 방식으로 목적지까지 코어를 통해서 빛이 전달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 두 가지 물질, 이 코어 물질하고 클레딩의 밀도가 다르면은 빛의 굴절률이 다르고 빛의 굴절률이 다르면은 이 빛이 이 밀도가 낮은 쪽으로 입사할 때 그 입사각, 보통 입사각이 일정 크기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거의 좀 평행하게 이렇게 입사가 되면은 이 빛이 100% 완전히 전반사되는 이런 원리를 이제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클레딩에서 코어 쪽으로 전체 빛이 다 반사가 되고 또 반사되고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광 케이블이 빛 신호, 광 신호를 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빛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전달된다기보다도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전달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케이블 내에서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케이블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L이면은 이 케이블 길이가 L일 때 실제 빛이 이렇게 그 진행되는 거리는 케이블 길이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지그재그로 이렇게 빛이 통과를 하다 보니까 케이블 길이보다는 빛이 통과하는 거리는 좀 더 길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광 케이블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빛을 통과시키고 전달하는 코어인데요. 이 코어를 얼마나 가늘게 만드는가 하는 게 이제 광 케이블에서 아주 이렇게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코어의 굵기에 따라서 광 케이블의 모드가 멀티 모드하고 싱글 모드 이렇게 나누는데 멀티 모드는 상대적으로 코어의 굵기가 굵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빛을 입사시킬 때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입사각을 아주 이렇게 입사각을 크게 해서 거의 평행으로 수평으로 빛이 입사가 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입사각으로 빛이 입사가 되지 않아도 이렇게 음, 되는 왜냐하면 코어의 굵기가 굵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광 케이블을 멀티모드 광 케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싱글 모드는 아주 가는 그런 코어를 써서 빛이 거의 평행으로 아주 정확하게 거의 평행으로 입사각이 아주 크게 그렇게 입사가 돼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그런 모드를 싱글 모드 광 케이블이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싱글 모드 광 케이블 같은 경우는 코어의 굵기가
이 코어의 굵기가 9나노미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9나노미터. 그러니까 무지무지 이렇게 가는 그런 이제 코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어에 정확하게 이 코어로 정확하게 빛이 입사가 돼야지 전달이 되는 그런 광 케이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멀티모드 광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쓰는데 상대적으로 좀 더 코어의 굵기가 굵은 62.5 나노미터 광 케이블 멀티모드 케이블도 있고요. 50 나노미터짜리 멀티모드 광 케이블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50 나노미터 멀티모드 광 케이블이 좀 더 정밀하게 빛이 입사가 돼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클래딩의 직경은 125 나노미터를 이렇게 동일합니다. 단지 이제 코어의 굵기가 멀티모드하고 싱글모드하고 이렇게 다르고 싱글모드가 훨씬 더 가는 그런 코어, 아주 정밀한 코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멀티모드 같은 경우는 코어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고 그래서 광 케이블을 제작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그만큼 좀 싸겠죠. 그렇지만은 빛이 이 코어로 들어오는 이 빛이 여러 방 정확하게 정밀하게 이렇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분산돼서 전달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 모드 형태로 전달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전반사가 되는데 입사각이 어느 정도 입사각이 크면은 이제 다 전반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입사각을 유지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사각이 들어오고 어떤 것은 좀 더 입사각이 작고 어떤 것은 좀 더 입사각이 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전달되는 모드가 여러 가지 모드 형태로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수신하는 쪽에서 보면은 처음에 빛 신호를 가지고 신호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수신하는 쪽에서는 여기 수신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빛이 하나로 이렇게 탁 모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만큼 빛의 에너지가 분산이 되고 모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장거리로 이렇게 빛을 전달하게 되면 그 신호를 정확하게 이렇게 디텍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만큼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장거리로 고속으로 전달하면은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멀티모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단거리, 그러니까 뭐 1, 2km 같은 이런 이제 1, 2km 같은 이런 단거리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속 전송에 적합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신 장거리 고속 전송에는 송신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LED로 빛을 갖다 다 입사를 했을 때 그게 거의 중간에 왜곡 없이 목적지에 그대로 전달되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싱글 모드 광 케이블을 씁니다. 싱글 모드 광 케이블을 쓰는데 이 싱글 모드는 코어의 직경이 아주 이렇게 작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제작이 어렵고 그 다음에 광파의 입사각이 충분히 커야지 거의 직진성으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빛을 입사시키는 그런 장치를 만들기가 이제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그만큼 이제 가격이 이제 비싸지겠죠. 그 대신 코어 내에서 거의 분산이 없이 하나의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했어도 신호 왜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송신 신호를 수신책에서 이렇게 디텍션하기가 상당히 이렇게 용이해진다. 오류 없이 디텍션하기가 용이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고속 전송에 이제 이 싱글 모드 케이블을 주로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호를 전달하는 모드도 두 가지 모드로 사실 나눠져 있는데요. 이 모드를 좀 설명해 보면은 하나는 이제 스텝 인덱스 모드인데요. 스텝 인덱스 모드. 이 스텝 인덱스 모드는 사실 이 모드라는 거는 코어를 제작할 때 코어의 밀도를 갖다 어떻게 분포시키는가를 사실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 스텝 인덱스 같은 경우는 코어의 밀도가 중심에서부터 가장자리까지 그냥 일정합니다. 균일하게.
이렇게 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빛이 입사하면은 빛이 당연히 직진하는 거죠. 밀도가 달라야지 이렇게 이제 굴절률이 다른데 굴절률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직진하는 거죠. 그래서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광파가 직선으로 입사되고 코어에서 다시 직선으로 이렇게 반사되는 그런 원리로 전달하는 모드가 스텝 인덱스 모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스텝 인덱스 모드. 이 스텝 인덱스 모드는 멀티 모드에서 쓸 수도 있고 싱글 모드에 쓸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멀티 모드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멀티 모드를 하면은 좀 이따 설명드릴 그레디드 인덱스에 비해서 이게 그 왜곡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거의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싱글 모드 같은 경우는 거의 빛이 거의 직진하기 때문에 이 스텝 인덱스, 그러니까 그 코어의 밀도가 균일하게 제작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텝 인덱스 모드는 싱글 모드에서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 광케이블의 멀티 모드에서 스텝 인덱스로 하면은 이 코어에서 빛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직선으로 들어오고 직선으로 이렇게 그 반사가 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이 입사각이 다른 행태로 빛이 분산돼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반사되는 각도도 달라지고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이 같은 시간에 같이 빛이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도착한다. 이렇게 보장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빛의 신호가 왜곡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멀티 모드는 지금 현재는 거의 이렇게 멀티 모드에서 스텝 인덱스 방식 거의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싱글 모드 같은 경우는 거의 빛이 이렇게 직선으로 입사가 되고 그래서 직선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스텝 인덱스 모드를 써도 무방하다 이런 거죠. 근데 그레이디드 인덱스 모드는 코어를 제작할 때요. 밀도가 중심에서 가장 높고 가장자리, 그러니까 클래딩 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빛이 굴절률이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서 빛이 곡선 형태로 이렇게 굴절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거의 밀도가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굴절률이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곡선 형태로 이렇게 굴절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빛이 분산돼서 이렇게 코어로 입사가 되더라도 이 분산돼 입사되는 다수의 광파가 다음에 같은 위치에서 곡선 형태로 와서 같은 위치에서 하나로 이렇게 딱 모아질 수 있게. 그래서 그 모아지는 지점에서 신호를 디텍션하면은 빛의 왜곡이 거의 없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텝 인덱스 광파에 비해서 원래 광신호의 왜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현재 멀티 모드 광케이블에서는 주로 이렇게 그레디드 인덱스 방식으로 코어를 제작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멀티 모드 광케이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모드 광케이블도 그렇고 싱글 모드 광케이블도 있는데요. 코어에 직경하고 그 다음에 광원이 LED인지 레이즈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OM1부터 OM5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OM1에서부터 OM5까지 순차적으로 우수한 거리 대비 전송 속도를 제공하는 그런 멀티모드 광 케이블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다음 싱글 모드 광 케이블은 OS1과 OS2가 있는데 현재는 주로 이제 OS2를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 케이블의 종류도 여러분들 아마 광 케이블을 보신 분들은 색깔이 좀 다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광 케이블의 광 케이블 종류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자가 쉽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뭐 물론 색깔을 아주 이렇게 표준으로 정확하게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멀티모드 광 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싱글 모드 광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옐로우 모드. 그 다음에 멀티 모드 중에도 등급이 높은 OM5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약간 라임 그린 형태로 이렇게 그 피복의 컬러를 이렇게 표시하도록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광 케이블을 연결하는 커넥터도 여러 가지 유형의 커넥터를 사실은 개발해 쓰고 있는데요. 현재는 주로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나중에 이런 커넥터를 볼 기회가 있겠지만 현재는 LC 커넥터를 많이 씁니다. 이게 지금 현재 LC 커넥터인데 LC 커넥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이 LC 커넥터에 광 케이블 두 개를 연결해서 하나는 송신용, 하나는 수신용으로 이렇게 두플렉스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 케이블을 제작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 케이블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광 케이블의 구체적인 제작 원리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우리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의 범위를 조금 이렇게 초과하는 것 같아서 광 케이블의 구조, 동작 원리, 또 어떤 종류의 광 케이블이 있는지 이런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